그런데 이 좌표에 의해서 모든 부분이 다 쓰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만큼 중요한 게 또 없다는 거예요. 바로 영어로 말하자면 직독직해를 하는 방법이 좌표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좌표 안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보통 이제 크게 나누는 거는 이렇게 나눠요. 좌표라는 게 청간과 지지로도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요게 1번으로 나누는 방법, 그 다음에 요렇게 잘라서 2번 나누는 방법, 그 다음에 요런 식으로 잘라서 3번 나누는 방법, 그 다음에 요렇게 잘라서 4번으로 나누는 방법, 그 다음에 연, 월, 일, 시, 금, 묘, 화, 실, 이런 식으로 해서 설명되어진 부분이 좌표론인데, 즉 이 부분이 2번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여기가 연월은 전반부겠다, 후반부겠다, 그죠? 그러면 일시는 후반부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이라는 것은 내외의 개념으로 보면 안이라는 얘기겠죠. 이거는 외라는 개념이고, 다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나게 많이 쓰이더라는 거예요. 자, 학생이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잘하려면 어디를 봐야 되겠습니까? 예? 학생이 공부를 한다. 이 애가 공부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부터 찾아야 될까요? 자, 그렇죠. 인성. 그 다음에 하나 더가 뭐냐면은 문창이에요. 문창. 자기의 재능을 발휘하는 별.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가는 학교가 좋으려면 배지로서 관이 보여야 돼요. 자, 그래서 모르겠고 이건 다 모르겠고 일단 인성만 하나 보자는 거예요. 자, 인성을 봤는데 얘가 공부 잘할지 못할지는 어디 부분을 빨리 캐치를 해야 된다? 연월에 있어야지요. 공부가 된다라는 거예요. 시에 인성이 있다면 없는 건 아니지만 뒤늦게 공부한다고 날린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좌표에 따라서 바로 직독직해 물었을 때 바로 답할 수 있는 게 좌표론에서 나온다는 거죠. 참고로 저도 제 강의가 좌표론이 있는데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하시는데 잘 안 보시더라고요. 근데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 이게 기본 밑바탕에 쫙 깔려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쫙 깔려서. 그렇게 해서 좌표를 배우시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남녀론이에요. 남녀론. 자, 이게 뭐냐면 이제 제가 아까 사람이 연월일시 사주 이전에 뭐가 있고 남자와 여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이 있다라고 아까 삼각형 표시로 설명을 해드린 게 있었을 거예요. 기억나십니까? 바로 앞 시간에 했었죠. 네. 즉 사주 이전에 남자로서 살아가야 할 삶이 있고, 그죠? 남자는 뭡니까? 이렇게 한자로 쓰더라고요. 그죠? 여자는요. 이렇게 한자를 쓰는 거예요. 그죠? 자, 이 말은 뭡니까? 남자라는 것은 밭에 나가서, 그죠? 자기가 열심히 노동을 해서 뭔가를 쟁취해서 들고 들어와야 되는 삶이 남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자는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 인자 하나 붙이면 임신한다는 거예요. 즉 가정을 돌본다는 거예요. 그게 여자의 삶으로서 이미 규정지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의 운명을 볼 때 맨 처음에 뭐부터 봐야 되겠다? 그렇죠. 돈을 일단 벌어도 요즘은 그죠? 여성분들이 그렇더라고요. 이제 남자는 풀렸고 캐시 이걸 찾으시는데, 어쨌든 남자는 첫 번째 뭐부터 찾아야 된다? 남자 팔자 분석은 재성부터 본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뭘 봅니까? 관을 따라야 되죠. 관. 그 다음에 뭐 식신이라는 이런 걸 본다는 거예요. 여자 같은 경우에는요, 나와 짝을 짓는 관을 우선적으로 찾아봐야 되겠죠. 관. 그 다음에 자식을 벼린 거, 식상이라야 되는 거. 그 다음에 뭐 사회적 활동 분야에 따라서 재성을 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현대사회 되면서 이게 1순위로 바뀌었죠.
그것도 이제 현대 사회에 오면서 바뀌어진 거니까 거기에 따른 융통성을 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전에 인간인 삶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인 삶. 그리고 남자라는 것은 뭡니까? 날 때부터 뭔가 왕성한 기질. 그죠? 참고로 남자 나이 45세에서 50세 이후부터는 여성 호르몬이 증가합니다. 그때부터는 슬픔을 많이 타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보듬어 주셔야 돼요. 왜? 여자분들은 그 나이 때 양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우스갯소리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남자는 뭔가 뭡니까? 막 지르고 그죠? 나서길 좋아하는 특성이 있잖아요. 특성. 즉 내 몸이 양으로 태어났으니 무엇이 오면 좋겠다? 음의 기운을 받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남자니까. 똑같은 간지 자가 왔을 때 남자의 자가 온 것이랑 여자의 자가 온 것은 이미 해석 자체가 틀리다는 거예요. 똑같은 글자지만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 틀리다는 거예요. 여자는 몸이 음으로 태어났으니까. 그죠? 계속 속담도 있잖아요. 호랩이 3년이면 무엇이 서말이고, 그죠? 과부 3년이면 뭐가 서말이다. 그거 마찬가지로 뭔가 모으는 것. 즉, 소극적인 방향성이 많다는. 음의 기질이 많으니까. 자, 똑같이 자원이 왔을 때 남자가 좋겠어요? 여자가 좋겠어요? 남자가 좋다는 거예요, 남자가. 이렇게 해석의 차이가 기본적으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 학문을 하시려면 그냥 팔자, 가불병정, 무기경신, 임계, 그 다음에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 그 다음에 각종 신살이라든지 육친이라든지 오행이라든지 뭐 이런 것만 알면 되지 않겠냐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철저히 우리가 이 학문을 공부해서 적용하는 방법이 누구한테 적용하느냐는 거예요. 사람한테죠. 그러니까 인간인 라이프 사이클을 알아야 돼요. 인간 고유의 라이프 사이클을 알아야지만 사주, 팔자, 간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날 때부터 20살로 나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다 1살, 2살, 3살, 4살 이렇게 겪어가면서 큰다라는 거예요. 즉 인간이면 누구나 다 고정된 대운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정된 대운. 그 대운이 무엇이냐면 을정, 신계의 대운을 누구나 다 타고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참고로 이거는 뭐 어느 고수반에서 뭐 비기라고 가르쳐 줍니다. 저는 기초반에서부터 가르쳐 줘요. 비기는 무슨 비기? 인간의 라이프 사이클인데. 자, 소년기에 어떻게 곡직의 성질을 많이, 즉 길이 성장을 많이 합니까? 부피 성장을 많이 합니까? 어린 시절에 길이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죠? 어지간히 대충 이렇게 굴러다녀도 애들은 막 몸이 정말 이상할 정도로 막 휘어져도 애가 괜찮아요. 만약에 이 나이 때 된 사람한테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죠? 병원에 기부사하고 몇 달 들어 누워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소년기에는 누구든지 을목의 성질을 가장 많이 대운에서 없더라도 대운이 안 오더라도 이 성질을 많이 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청년기죠. 청년기에는 장정, 어깨가 벌어지기 시작하죠. 부피 성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화의 성질처럼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대문을 해도 이런 애들이 화끈하게 합니다. 그죠? 밀어붙이는 힘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의 기운을 청년기에는 대별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이가 40 이후 접어들었습니다. 드디어 목소리에, 목에서 뭐가 생기기 시작하죠? 저처럼 말을 많이 하기 시작하면 가래가 끓기 시작합니다. 컬럭컬럭 하기 시작합니다. 즉, 이 말은 뭡니까? 활동 요소가 위축이 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자가 우리가 나중에 신살에 보면 신음살이라고 나와요. 뭔가 힘을 쓰는데도, 그죠? 이때는 혈기왕성하죠. 응차!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는 힘을 똑같이 응차! 이렇게 끝이 어떻게 된다? 신음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활동을 많이 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온 만신이 아프기 시작하죠.
예. 그 다음에 개의 상태로는 노인기에 들어가면 누구나 다 활동성이 굉장히 위축되는 단계의 대운을 만나더라는 거예요. 만나더라. 그러니까 만약에 팔자에 목이 없다고 했을 때 소년기를 만났다면 그 목에 없는 해로움이 크겠다, 작겠다? 아니, 목이 대운을 타는 기본적으로 있으니까 팔자에 목이 없어도 소년기는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될 때는 정작 언제겠다? 장년기에 그것이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자기 팔자의 대운이 갑을 인묘라는 대운을 한 정쯤에 써버렸다 했을 때는 그것이 팔자에 타고나지 않았기 때문에 약할 뿐더러, 즉 무자예요. 약할 뿐더러 그걸 이미 사용해버렸기 때문에, 자, 자동차도 10년을 타면 뭐가 된다? 구식이 되고 고물이 돼요. 그래서 더 이상 고치기 힘든 질병으로까지 가는 것이 요 인간의 대운에서 바로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게 있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남녀론을 보시면 되고요. 아, 대충 그냥 그런 거 있겠구나 이렇게 들어두시면 됩니다. 필기 많이 안 하셔도 됩니다. 차근차근 나갈 겁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보통 이제 막 보면은 제가 강의할 때 보면은 어떤 분들은 관망형이 있고요. 어떤 부분은 노력 필기형이 있고요. 와, 엄청 많이 적어요. 근데 여쭤보면 또 몰라요. 이 공부는 손으로 하는 공부가 아니에요. 손으로 하는 공부. 제가 동영상을 찍으면 이렇게 이제 오프라인 오신 분들은 다 또 동영상을 보실 수 있게 열어드려요. 지금은 너무 조급한 마음 갖지 마시고 느긋하게 관망을 하면서 저런 게 있겠군, 저런 게 있겠군. 일단 처음에 들어오는 게 중요하거든요. 대충 아웃도어 안에 산이 어떻게 생겼는지 봐야지 어느 길로 갈 것인지 알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 길에는요, 요 자작나무가 예쁘고요, 요것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이 산을 올라갈 때는 이런 음양의 길도 있고 오행의 길도 있고 육친의 길도 있고 뭐 이런 길들이 많네. 요 정도로 파악하는 걸로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는 게 이제 남녀 다음이 이제 간지론이에요. 자, 요것이 정말 중요해요. 저는 육친보다 간지를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위는 음양이에요. 음양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문자도 어느 정도 중요하고, 좌표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남녀 간지는 기본 베이스로 깔아둬야 된다는 거예요. 남녀, 인간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간지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 크다라는 거죠. 해석이. 이게 자의에 관한 해석이 실제로는 굉장히 유용하게 많이 쓰여요. 직업을 분류할 때도 그렇고, 이게 이제 보통 육친에 따라서 우리가 보통 분류 방법이 뭐냐면, 관인의 방향으로 이 사람이 직업이 이루어지느냐, 식재로 이 사람이, 즉, 관인은 뭡니까? 지도자의 길로 갈 것이고, 식재라는 것은 수린의 길로 가는 거잖아요. 기술이라든지 자기가 사업을 하는 길로 가는 것인데, 자, 요거는, 그래, 조직을 다니겠는데 무슨 조직인지, 그걸 알 수 있는 게 간지의 자의라는 거예요. 간지의 자의. 육친으로서 해석이 안 되어지는 세세한 부분이 다 간지에서 나와요. 그리고 제가 아까 육친은 조금 격을 내가 좀 낮춘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조금 제가 중요도를 좀 낮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일 통변의 우를 범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나온 간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갑일주가 있는데 병술년을 만난 거예요. 격용이라든지 육친으로 보시는 분한테 간 거예요. 선생님, 올해 제 운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보시니, 야, 천간에 식신 떴고, 지지에 현재 떴고, 운 좋다! 사배라! 그런 거예요. 맞게 봤습니까? 틀리게 봤습니까? 한 분만 아시는 거네요.
자, 일단 간지의 육친상 구조로는 굉장히 좋죠. 운이 좋은 건 맞아요. 예? 그런데 자, 우리가 이 술이라는 자의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술이란 자의가 뭐예요? 개라는 게. 일단 신통력 동물이다. 인사, 신술 중에 뭔가 글자 파워풀하다. 그죠? 그 다음에 얘가 12운성으로 나중에 뒤에 가시면 배우는데 병이라든지 무가 임묘하는 자리예요. 이 사람한테 식신도 임묘하고 편제도 임묘하니. 자, 그럼 이 해석을 모르겠으면 다음 글자 보면 돼요, 또. 이 다음 글자가 뭐겁니까? 자, 해는 이 사람한테 뭐예요? 육친상, 인성이잖아요. 인성이면 돈 됩니까? 돈 안 됩니까? 네. 그러니까 무슨 추억으로 간다? 살인의 추억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얼마나 육친만 가지고 해석했을 때 오류를 많이 범하느냐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자의를 많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격용론에서 말씀이 많으신 게 뭐냐면 똑같이 정관격이라고 쳐요. 자, 둘 다 정관격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정관격이죠. 같은 정관격입니까? 똑같은 데서 일합니까? 육친으로 보면 똑같은 데서 일해야죠. 근데 틀리더라는 거예요. 틀리더라. 어떻게 틀립니까? 테스트, 시험. 이러면 갑자기 긴장이 되기 시작하죠. 아, 선생님이 나한테 질문하실까? 자, 이 묘라는 게 뭐예요? 교육.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 달, 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한다? 그죠? 운이 아래 이 닦고 세수하고, 그죠? 단장하고, 그죠? 단장, 지작, 장식, 꾸민다, 세워 올린다, 건설, 교육, 그죠? 이런 부분으로서 들어가죠. 어린 것을 상징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뭔가 독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만약에 정관으로서 만약 이 사람은 교육부 이런 행정 쪽, 요런 쪽에서 일할 사람이고, 자, 이거는 뭐예요? 일단 인사신술에서 신통력 동물 출현. 야, 이거 뭔가 권력성이 있겠구나. 그리고 발도 없는 놈이 날아다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역마지지 위에 앉아있다. 항공, 해운, 무역, 건설, 관광, 통신, 언론, 방송, 그 다음에 권력성이니까 법무, 세무, 의료. 무시무시한 곳에서 이 사람은 일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파워풀한 곳에서 일해야 이 사람이 힘이라도 행사하잖아요. 그죠? 여기는 애 학교 갈 때는 좋겠다. 그죠? 근데 정작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권한에 관해서는 어느 사람이 더 힘을 쓸 수 있다? 이 사람인 거예요. 자, 이게 어디서 나왔냐? 간지의 자의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친만 가지고 해석을 했을 때 오류를 범하기 쉬운 게 자꾸 드러나죠? 저만 드러난대요. 죄송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간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자, 이제 간지가 끝났습니다. 이제 다 돼 갑니다. 자, 그 다음이 이제 8번째로 격용론이 가는 거예요. 격용론. 다들 책이 이제 여기에 관해서 많이 적혀져 있어요. 이거 별표하면 안 됐네. 별표하면. 자, 여기에서 봐줘야 할 게 이제 격과 용신이라는 게요. 격. 완전히 따로 보셔야 돼요. 용신. 자, 일단 기본적으로 격에서 봐줘야 될 것은 두 가지 차원이에요. 첫 번째, 성격 하였느냐. 그 다음에 격이 성격하지 못하고 깨어졌느냐. 성격과 파격을 구분하실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분 가능하십니까? 이거 공부하시는데 10년 이상 가요. 근데 저희는 기초반에서 단 2시간 만에 끝냈어요. 자, 어쨌든 이 성격된 팔자는 뭐냐면 뭔가 유자격이라는 거예요. 즉, 격조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즉,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직업이 뚜렷하다는 거예요.
파격은 뭐냐? 성격에 들어가지 못한 것.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 합에 의한 타, 두 번째 충에 의한 파격, 그 다음에 세 번째 형에 의한 파격, 네 번째 원진에 의한 파격, 다섯 번째 공망에 의한 파격, 이런 순으로 나눠져요. 자, 여기서도 또 안 들어가지는 것은 뭐냐면 비빔밥이에요. 자, 요거는 뭐냐면 일명 범부필부예요. 그나마 요 정도 되면 잘 살아요. 여기 들어오면 솔직히 저도 해줄 말이 별로 없어요. 그냥 재우 넣으면 더 좀 들어오고요. 관을 넣으면 막 그냥 좀 관직하고요. 그렇게밖에 해줄 말은 없어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구별 지어지는 격은 보시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미 이 격만 파악한다고 10년 이상 다 외우지도 못해요. 저도 다 못해요.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에 허송세월을 보내느니 정말 요런 위주로 해서 깔끔하게 공부를 하시면 더 빠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렇게 격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눈을 키우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은 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가 팔자풀이를 해보니까 첫 번째 성격한 팔자가 3에서 10% 정도 돼요. 이분은 정말 그릇에 맞는 성격의 라이프 사이클을 그대로 따라가시는 거예요. 물을 일이 없는 거죠. 자기는 물을 일이 없는데 나는 아가 많아가지고 그거 물으러 온다라는 거예요. 예. 이분이 손님이 올 확률이 있다 없다?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한테 오는 손님은 두 번째 파격인 손님이에요. 거의 파격인 손님들이 80% 이상을 차지해요. 그 다음에 나머지 1, 20%는 정말 해줄 말이 없는 손님들도 있어요. 예. 그것으로 해서 이렇게 구분 지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용신이라는 개념. 요게 비극이에요, 비극. 이 격이라든지 용신이라든지 이것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원래 맞아요. 격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하나 봤을 때, 요 시각에서 봤을 때 어떻게 돼요? 세 면이 보이죠? 아, 그러니까 대충 요런 모양새는 나오면서 산다라고 말해준 게 격이에요. 그러면서 뭔가 이제 용신이라는 게 중화의 개념이에요, 중화의 개념. 중화. 조화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즉, 화가 많아서 더우면 수가 와서 돕는 거. 뭐, 억강부약이라든지, 뭐, 통관이라든지, 조우라든지, 뭐, 5가지 뭐 있어요. 그런 걸로 설명하는 용신이 있는데, 이게 원래는 틀린 논리는 아닌데, 아이러니하게도 얘가 가는 길이 뭐냐면, 길흉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길흉. 좋고 나쁘다. 좋다, 나쁘다.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1년 내내 좋았던 적 있습니까? 한번. 살아오시면서 한번, 세번 한번 해보십시오. 다 살면서 길과 흉이 섞여 있었다는 거예요. 단, 이러한 운동의 방향성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한 분이 CEO시에요. CEO. 그죠? 손님이 왔을 때 나는 우리 가게의 CEO야.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우리 가게가 장사를 잘 되게 하려면 손님들한테, 그죠? 손님은 왕이죠. 거기에 맞춰줘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손님들 질문이 저 언제 좋아지나요? 그 얘기밖에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길흉이 정답은 아니지만 손님들한테 맞춰주기 위해서 얘기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100% 맞는 것도 아니고, 참고로 용신을 정말 기똥차게 잘 잡으신 분들은 이걸로 더 파요. 용신은 팔자 안에 있습니까? 팔자 밖에 있습니까? 저번 주에도 했었는데. 예? 팔자 안에 있어요? 예? 그렇구나. 참고로 용신은 팔자 안에 있고 또 팔자 밖에도 있어요. 그리고 운에 따라 원래 용신은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걸 읽어내시는 분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냥 다 금과 옥조인 양, 사주팔자 배우면 이거 모르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그게 뭐냐면 과거 텍스트의 답습이라는 거예요. 과거 텍스트들은 산업공상 시절에 맞는 학문이었지, 현대사회는 이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뀌어야 돼.
지금 5만 몇천 개 됐더라고요. 몇 년 전만 해도 2만 5천 개인가 됐는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그만큼 분화가 되고 세별화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춤해서 우리가 학문도 진보해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를 범한 게 뭐냐면 이 용신이 들어오면서 뭐 목이 용신이다, 화가 용신이다 이래 버리잖아요. 자, 우리가 오행은 5개의 길로 다니는 거죠. 간지는요. 천간이 10개의 길로 다니고 지지는 12개의 길로 다니죠. 그죠? 그럼 요걸 갖다가 조합하면 무려 60가지 길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5개가 이게 막 세밀하게 볼 수 있어요. 60개가 세밀하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5개로 봐야 돼요. 60개로 봐야 돼요. 그 왜 이걸 갖다가 이 갑을인묘 이걸 갖다가 왜 목으로 묶어서 다 해석을 하냐는 거예요. 목으로. 옛날 사람들이 갑도 다르고 을도 다르고 인도 다르고 묘도 다르니까 다 따로 써놨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걸 용신에 가서 다 뭉텅거려서 구운이 다 좋다 해버리냐는 거예요. 또 틀리면 그래요. 아, 그거는 정제라서 안 되고, 아, 편제라서 안 되고, 정제운이면 좋아질 거야.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용신의 개념에서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굳이 용신을 잡는 것은 아, 그러한 방법이 있었구나 정도만 아시면 되고 격을 차라리 성격과 파격을 분류하는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게 격용에서는 더 효율적이더라는 거예요. 효율적이더라. 예. 그렇게 격용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9번째가 지장간이에요. 지장간. 자, 이 지장간이 정말 변화가 무상합니다. 자, 천간에는 10개의 기운이 존재를 하죠. 그 다음에 지지에는 12개의 기운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천간은 이상적으로 하늘에서 뿌려진 기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적인 기운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적이다, 이렇게, 아이디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지는 뭐예요? 이 땅바닥에 드러난 기운이잖아요. 이 땅은 아까 지구에는 오만작 것들이 많이 있다고 했죠. 막 섞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지지에는 보니까 순수한 기운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기운들이 막 섞여서 여기 중기, 정기의 모양으로 드러나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잘 조합하니까 비밀사도 할 수 있고, 그죠? 남들에게 공개하기 싫은 것들. 근데 우리한테 오면은, 그죠? 저승사자 명부를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다 알 수가 있죠. 어쨌든 지장간 부분은 조금 바로 소화하기는 좀 힘들어요.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근데 이것도 하나의 또 지장간이라는 것도 비밀이라든지 다른 뭔가 움직임의 변화를, 사주명리의 변화를 관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논리가 된다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들어가는 게 10번째가 신살론이에요. 신살론. 참고로 제가 지장간 강의만 하는데도 이게 3개월 넘게 걸렸습니다. 10번째가 신살론. 야, 정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동작이라든지 현상이라든지 상황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그게 이제 천간대, 이 신살에는 천간대, 천간의 신살이 있고, 그 다음에 천간대, 지지의 신살이 있고, 지지대, 지지의 신살이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천간대 천간 신살은 뭐 합, 충, 삼기, 그 다음에 조금 더 포괄적으로 본다면 천간의 자의 정도를 넣어줄 수가 있는 것이고요. 천간대 지지 신살은 뭐가 있습니까? 맨 처음에 만나는 게 비어 있어서 무시무시한 공망이라는 별도 만나고, 공망 참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12운성. 이게 정말 사주 해석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하이라이트라는 거예요. 유년도사 간팔 걸기 좋은 게 12운성만 알면 돼요. 1간과 12운성만 알면 그냥 유년도사 간판 걸면 돼요. 그렇게 해서 12운성.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각종 기인이 있었잖아요. 각종 기인. 양인, 비인, 홍념, 뭐, 복성,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전주기인도 있었고, 여러 가지 기인들이 있었죠. 개강백호도 있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지지대 지지에는 더 복잡하더라는 거예요.
12신살부터 시작해가지고 12신살이 120종이죠. 그 다음에 합, 충, 형, 파, 해, 그 다음에 원진, 상문조계, 그 다음에 고신과 하수, 또 뭐 있습니까? 천라지망 뭐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엄청 많죠. 근데 합도 한 개만 있으면 좋겠는데 합도 하나가 아니라 이게 방합, 삼합, 육합, 암합, 기타 뭐 여러 가지 잡다한 합들. 형도 자형이 있고 사명도 있고 그 다음에 자무형도 있고 뭐 복잡한 것들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천간은 즉 기운적인 요소라서 천전유자해, 지전은 급여하라. 따고 육두문자 나왔습니다. 하늘끼리 싸움은 말로 하는 싸움이라서 스스로 즉 잘 해체가 되고, 지전은 지지끼리의 싸움은 그 싸움이 불과 같다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무엇을 밟고 있죠? 땅을 밟고 있죠. 그러니까 땅에 이루어지는 모양새가 더 우리한테는 크게 작용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살이 천간 지지, 그 다음에 지지 대 지지 세 가지가 다 실제로는 중요해요. 요게 보면은 다 책들에 보면은 천간 대 천간은 굳이 그렇게 많이 볼 필요 없다라고 하지만 천간을 명예적이라든지 재물의 기운을 쓴다라고 했을 때는 천간 대 신살을 잘 봐두셔야 돼요. 근데 웬만한 것은 다 지지에 있는 환경 때문에 다 드러난 상황이니까 여기에 비중 두면 욕을 또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원래 비중은 이게 제일 커요. 지지 대 지지 신살. 자, 요런 식으로 해서 이 사주 팔자를 보는 도구들은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구성이. 벌써 팔자 공부 끝났습니다. 하산하셔도 됩니다. 자, 하여튼 요런 과정으로 해서 제가 이렇게 10가지의 테마로 구성을 해서 제가 각 실전 사주 간명지 작성하는 순서대로 이게 다 파트들로 들어있거든요. 거기에서 하나하나 배워보시다 보면 바로 요 강의를 들으시면서 적용을 바로 하실 수 있게 그렇게 일단 구성을 했습니다. 오늘 첫날 개론을 했는데 다 이제 기겁을 하셔가지고 또 선생님 너무 많이 했습니다. 내일부터 안 나옵니다. 이러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한 숟가락 먹어가지고 배 부릅니까? 안 부릅니까? 강호동처럼 삽으로 풀면 부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보통 일반인들은 한 공기를 먹어야 배가 부르겠죠. 그거만큼 일단 기본적으로 시간은 좀 걸립니다. 일단 그렇게 너무 이 공부를 할 때 막 조급함을 가지시면 안 돼요. 조급함을 가지시면 절대 안 되고 천천히 따라오시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벌써 여기에 와 있던가? 그런 기분을 느끼실 거예요. 참고로 저희 기초반 수업 듣고 보통 이제 저기 계시는 분 저 10,000원짜리 내는 데 가가지고 딱 보신 소감이 야 정말 이거 기초보다 더 쉬운 것만 가지고 막 팔자를 봐주더라 이렇게까지도 이제 막 올라가시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서두르시지 마시고 자 그래 이제 그 다음에는 목차로 들어갑니다. 목차.